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0월 28일입니다. 오늘 전국 8대 도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오늘 옷이 예쁩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집사람하고요. 큰애가 돼서 가져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입으면 유튜브 찍을 때 멋있을 것 같다고 해서. 네. 굉장히,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대표님 여기서 이제 전국 주요 8대 도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서울만 약간 소폭 상승했고요. 서울은 전주에 9,700만 원에 거래됐는데 100만 원 정도가 올라서 9,80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9천만 원, 인천은 1억 200만 원인데 인천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매물이 거의 소진돼서 다음 주부터는 50에서 10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5천만 원, 대전은 1억 800만 원, 그 다음에 광주가 있죠. 광주는 1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인데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그 정도 거래가 안 되는데 기사들이 얘기하는 금액이에요. 기사들이 얘기하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한 분이 상주를 해서 직접 매매를 관장하시더라고. 그분한테 가면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제주도에서 면허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지인들 통하지 말고 조합에 가면은 매매를 전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한테 가면 훨씬 싸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지금 여전히 보합세죠.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왜 서울 개인택시가 이렇게 오르죠? 서울 개인택시는 지금 요즘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서울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10분, 100분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한 군데만 가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10군데를 가면 10대가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한 대인데 10군데 가면 10대가 필요한 거고 20군데 업체를 갔을 때는 20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더라고, 서울은. 이러다 서울이 1억을 넘는 거 아닌가요? 이번 달 이제 다 갔으니까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1억선 육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인천 개인택시도 조금 오르는 추세인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있던 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고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서 1억 2억선에 유지를 해왔는데 요즘은 약간 변동세가 있어요. 파는 분이 적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교육 단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사는데 교육 들어갔을 때는 주춤했다가 교육 나오는 시점에서는 또 수요가 또 몰린다고. 개인택시가 이제 요즘 이렇게 활성화 좀 되는데 전주에서 보니까 택시 호출 공공 플랫폼 이거를 출시하던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마다 쉽게 말해 콜시스템인데 인천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우버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인천만 해도 인천콜이 있어요. 인천콜이 있으니까 그 지방마다 그 지방의 브랜드 콜 택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맞서서 이렇게 공공 플랫폼이 출시는 하는데 예전에 2017년도에 보면 서울에서 집으로라는 걸 출시했었잖아요. 근데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사업을 접었는데 이런 전체를 밟을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대수가 적기 때문에 특히 그 전북지방이나 전남지방 같은데 이런 데는 기사분들이 좀 뭉치는 게 많아요. 똘똘 뭉치는 게. 그래서 잘 활성화 되리라고 봐요. 이 큰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부터 시작해서 정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택시 호출 공공 플랫폼이 계속 출시되는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소비자들도 많이 그런 댓글을 올리잖아요. 너무 편파 배차를 한다. 몰아주는 사람한테는 몰아주고
고객분들이 신용평가를 해서 점수 하다라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도 코를 안 주고 정지가 나가고 그러는데 고객 말만 100% 듣고 고객 평가하는 그 자체도 좀 모순이 있죠. 아무리 잘해도 고객이 기분 나쁘면 에이, 이 사람 불친절해 눌러버리면 기사분 의견은 반응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소비자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사분이 아무리 잘해도 손님이 불친절이라고 하게 되면 점수가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콜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이런 택시 호출 공공 플랫폼이 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은 지지 기반이 있는 데 대해서 기사분들이 친절도죠. 네. 신속성과 친절도가 앞서야 되는데 콜을 불러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콜택시 기능이거든요. 네네. 집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택시가 가서 빨리 모시고 움직이고 친절한 그게 생명인데 그게 전제 조건만 빨리 된다면은 그 성공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장거리나 이런 게 보면은 콜에 보면은 그게 뜨거든요. 네네. 그걸만 골라서 간다고 하거나 짧은 거리를 선호하지 않아서 안 간다고 하면 그 콜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길건 짧은 거리건 간에 구분 없이 네. 콜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지 다 상생이 되고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예. 네.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회복세에 돌아서서 저번 주에 4대 평균 주에 3대에서 4대꼴 정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움직이는 대수가 30대에서 40대 사이. 네. 그 대수를 가지고 인천에서 중개업소가 한 5군데 되는데 그 업소에서 서로가 나눠 갖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조합에 저희가 지정업체다 보니까는 좀 다른 업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 주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만 소폭 상승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즘 뭐 이런 택시업계에 무슨 최신 동향 같은 게 있나요? 택시업계 동향이라면은 기존에 법인 택시 있잖아요. 네네네. 법인 택시들 기사분들 모집이 어려워가지고 네.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이분들이 네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3,500만 원 보증금을 받고 개인 택시 시스템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 네네. 그 보증금을 3,500만 원을 내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관두고 나갔을 때 그게 보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 주춤해진 것 같아요. 예, 예. 인천에도 협동조합 택시가 있군요. 예, 예. 지금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홍도가 좀 있었는데 그 사후 조치가 안 되니까 지금 주춤해진 거예요. 예, 예. 그럼 한 다음 주에 한번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 거래량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한 40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폐암 말기로 개인 택시를 저희한테 이제 매매를 하시고 유언장까지 다 작성해 놓고 오늘 임종을 하셨어요. 임종을 하셨는데 이분은 자녀분을 2분이 있는데 일찍 이혼을 하셨어. 일찍 이혼을 하셨고 자녀분들을 돌보지 않은 거야. 네네. 돌보지 않으니까는 연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상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아들 한 분, 딸이 한 분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고 메시지를 계속 넣는데도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따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은 남입니다. 낳아줘서 아버지가 아니고 키워주는 것까지 성실하게 해야 그게 부모지. 어떻게 낳아놓고 내복 쳐놨는데 지금 돌아가신다고 해서 연락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녀분들한테 재산 상속도 문제도 남겨놓고 그래서 그걸 좀 상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재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분 장례나 치러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저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저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기 사후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제가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해서 자녀분들이 돈을 안 가져간다 그래서 그걸 내치를 해놨어요. 공탁을 해놨죠. 공탁을 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어요. 이 정도로 해서 애치를 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동료분들
자기하고 절친하고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자기를 보살펴 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1년 정도 병마와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봐준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그분들한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저한테. 그분들한테 자기 죽으면은 이분들한테 그동안 고마웠으니까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고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남은 돈은 집 팔은 돈하고 택시 판 돈하고 보험 들어서 타신 돈하고 하면 한 3억 정도가 되나 봐요. 이 돈은 자녀분들이 안 가져간다 하면은 사회에 그냥 환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유언장을 다 작성해놨어요. 참 씁쓸한 얘기인데 우리 기사분님들 건강 잘 챙기세요. 이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건강 잘 챙기셔야 노후에 행복하지 건강을 잃으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그럼 그분하고 대표님하고 무슨 관계세요? 사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개인 택시를 할 때 소개시켜줘 개인 택시를 사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저하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유대 관계를 가졌다가 이번에 이제 임종하기 전에 저한테 개인 택시를 맡겨서 제가 처분해서 다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장례까지 맡기시더라고. 예. 대표님 많이 믿으셨나 보네요. 주위에 사람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외로웠던 거죠. 예. 좀 뭐 훈훈하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하나 해주십시오. 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번에 개인 택시 27일 날 상주에서 교육을 받고 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개인 택시를 사시는데 어떤 분이나 다 마찬가지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와서 선뜻 결정을 못해요. 꼭 와이프를 대동하고 와서 집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사간다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돈 버는 거를 집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관리를 잘해줬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분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동안 월급 탄 거를 그 와이프가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 적금을 들으셔가지고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빚 없이 개인 택시 그랜저를 사셨거든요. 그랜저를 딱 사셔가지고 나가시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 이분같이 평소에 금액이 크잖아요. 개인 택시는.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빚 없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도 훈훈하고 그래도 저도 좀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이러시라고 중고차지만은 기분 좋게 이러시라고 광택 내드리고 실내 클리닝 해드리고 번질번질하게 해놔서 이제 27일 날 구청에 인가가 들어갔으니까 한 11월 10일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종잣돈도 드리고 해서 내보낼 계획이에요. 예. 아니, 저번 주에 인터뷰 하신 그 수학 선생님이 수석도 갖다 주셨다면서요? 그분이 자기가 매매상사도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해준 데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탑을 시스템을 가져가서 선탑을 해드리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무조건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약간 그 계통이 전혀 모르니까 3일 선탑을 해주세요. 딱 대뜸 하시는 말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일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적응을 못 하시면 일주일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딱 3일 하더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할게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제 마무리돼서 일 시작은 이제 이틀 되셨어요. 제가 일자리까지 가서 알선 해가지고 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재밌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수석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기분이? 수석을 정말 수석을 받아가지고 공룡 수석이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는 수석인데 내가 대표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주고 가시는데 받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금액이 좀 나가는 수석 같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장기 전망 한번 해주시죠. 개인 택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도 지금 개인 택시 지정된 한정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은 없고 일정 부분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 정읍인데 옛날 전에는 시골 내려가서 물어봤을 때 개인 택시 값이 6천, 7천 하던 게 이번에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억이 넘었더라고요. 시골도. 개인 택시는 총량제이기 때문에
지정된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은 없이 일정 부분 꾸준히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10월 28일자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